안녕하세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예비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육혁신센터를 섬기고 있는 이수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고3으로 또 수험생으로 한 해를 보냈던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더 어려운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뚫고 대학에 왔는데도 어때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된대요. 정말 마음껏 대학 캠퍼스도 누리고 마음껏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은데 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이 대학이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태어나서 한 2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꿈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가는 바로 그러한 단계고 그런 시기입니다. 즉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건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꿈과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도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비대면 수업이라고 우리의 학업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대면 수업만의 장점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 비대면 수업은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교실에서 직접 교수님을 만나서 수업을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팁은요, 배속 청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가 지루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죠. 강의가 뭐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재미가 있어봐야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원래 내용 자체가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강의 자체가 약간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 내용을 또 전달하시는 분이 약간 전달을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더 지루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뭘까요? 당연히 교수님의 멱살을 잡는 것. 예,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배속 청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요, 조금 빠르게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유튜브도 보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 1배속으로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속도를 좀 빠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1.25배 혹은 1.5배 혹은 2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녹화된 강의 영상을 들을 때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 영상이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말이 약간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약 1.25배 정도 속도로 해서 들으면 되고요. 말이 약간 느린 교수님들이 계세요. 말이 조금 느리면 느릴수록 많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교수님의 강의는요, 한 1.5배속 이렇게 놓고 들으면요, 훨씬 듣기가 편안해지고 집중이 잘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WPM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Words per Minute 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요, 1분에 몇 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하는 속도는요, 1분에 약 110에서 160 단어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 기준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는요, 1분에 400에서 500 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속도보다 우리 뇌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게 가능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사람이 말하는 속도보다 머리가 이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이게 언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수님의 강의는요, 대체로 말의 이 평균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요거보다 조금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속도는 어때요? 여러분 20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막 400단어, 500단어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가 그 느린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 조금 지루하다 느끼게 돼요. 사실 대면 수업에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수님을 빨리 감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에서는요, 놀랍게도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이 좀 지루하다, 강의가 지루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의 속도를, 재생 속도를 1.25배 혹은 1.5배 정도로 약간 높여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훨씬 더 지루하지 않게 들려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있다면, 비대면 수업은요, 반복 청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실시간 줌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반복 청취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업로드된 녹화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강의 영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비대면 수업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놓친 내용을 다시 돌려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반복해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여러분이 비대면 수업을 들을 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물론 이 팁은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혹은 뭐 고등학교 때, 입시 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팁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수업에서는요, 이 반복 청취가 또 다른 의미로 또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은 선배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과수석을 하고 과탑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교수님의 수업을 녹음을 해서 듣고요, 계속 그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청취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청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보시면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 은근히 교수님들이요,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툭 이야기한 것에서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혹은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막 나옵니다. 그러면 되게 당황을 해요. 근데 그 학과에서, 그 수업에서 고득점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어디서 갈리냐 하면은 바로 그런 것을 캐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아세요? 대학 수업과 고등학교 수업은요, 사실 차이가 좀 납니다. 약간 특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기대해요. 어떤 걸 기대하느냐면요, 내가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학생들이 잘 소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얘네들이 수능 점수를 잘 받고 입시 성적이 잘 나오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원해요. 그런데 대학 수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느냐면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지 안 내는지 교수님들은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에서는요, 어차피 성적 잘 맞는 애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수님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뭘 알려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처럼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거나 짚어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대체로 대학의 교수님들은요, 내용의 전문가들이지 가르치는데 전문가들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내용은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훈련받은 그런 분들은 아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수님들은요, 가르칠 때 약간 체계적이지 않게 가르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이야기인데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툭툭 던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캐치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을 하고요,
교수님들이 은근히 반복하고 은근히 중요하게 찝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한 번만 들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요,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교수님의 의도와 숨겨진 강조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뭐예요? 녹화된 영상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능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자, 세 번째,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비대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멈춰가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강의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중간에 포즈해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실 교실에서 교수님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쉬지 못해요. 교수님이 그냥 쉬는 시간을 주면 쉬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끌려가야죠. 근데 학생들의 집중력과 또 학생들의 몸의 모든 컨디션은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계속 공부해도 괜찮지만 어떤 학생들은 중간에 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선 이걸 다 맞춰주기 어려운데요, 비대면 수업에는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멈춰가면서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력에 따라서 중간중간 쉬엄쉬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가면서 듣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요, 그걸 한번 지금 들은 내용을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혹은 입으로 직접 말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말로 지금 들은 강의의 내용을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 음식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썩어버리도록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우리가 넣고 저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그것을 꺼내서 먹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그걸 꺼내 먹으려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할 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넣어놨다가 진짜 나중에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도요,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기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것 경험할 때가 있죠.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외웠는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그 문제에 답을 못 썼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왜 생기냐면요, 이 인출 연습,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머릿속에 내가 넣었던 이 기억을 꺼내는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 이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머릿속에 넣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계속해서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인출 연습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인출 연습은요, 한 번에 몰아서 막 하는 것보다는요,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잠깐 멈추세요. 그러곤 머릿속에서 한번 꺼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내가 머릿속에서 들은 내용을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그때 가서 한 번, 두 번 또 복습을 하고 인출 연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끊어가면서 멈춰가면서 강의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면 수업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비대면 수업만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대면 수업만의 장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안 좋은 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비대면 수업의 안 좋은 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비대면 수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즉,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면 수업에서는요, 사실 교수님들이 중간중간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좀 떠드는 것 같다 그러면 자자자 조용히 합시다, 집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혹은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으면 적절히 주의도 주고
그리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교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게 어렵죠. 그래서 계속 딴짓을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보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혹은 게임을 하면서 혹은 거의 졸면서 수업을 들어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필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강의안을 다운받으면 된다. 혹은 화면을 캡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필기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들을 때는요. 필기를 하는 게 좀 나아요. 왜냐하면 필기를 해야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멍하게 듣기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 아마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노트북 혹은 뭐 아이패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타이핑하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손으로 필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필기 방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직접 실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요.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필기했던 사람보다 손으로 필기한 사람들이 훨씬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특히 개념을 응용하고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손으로 필기한 사람들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게 되면요. 손으로 필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타이핑을 잘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다 받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쓰는 경우는 어떻죠? 그래요. 손으로 쓰는 경우는요. 아무리 손으로 빨리 쓴다 해도 속기사가 아닌 다음에야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노트북으로 필기할 때는요. 그냥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경우가 많고요. 손으로 필기할 때는요.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적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적습니다. 중요한 것만 적거나 혹은 자기의 말로 바꿔가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요. 멍하게 받아 적기 때문에 뇌의 인지적인 처리 과정을 별로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필기를 할 때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뇌의 인지적인 처리 과정을 사용을 해요. 왜? 교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뇌의 인지작용이 작용을 하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줄여서 소화해서 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효과는 더 좋아요. 게다가 노트북으로 필기하고 뭐 아이패드로 필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이게 대체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유혹이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를 할 때는 손으로 필기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신 손으로 필기할 때는요 속도가 늦으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이용하시면 돼요. 녹음해서 반복 청취하는 거 있죠? 네, 그 기능을 이용하세요. 일단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손으로 필기하고요. 나중에 그 교수님의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놓친 것은 없는지 그때 타이핑을 하면서 추가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쉐도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특히 스피킹 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바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바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요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실 때요. 그걸 들으면서 그냥 멍하게 있으면 자꾸 수동적이 돼요.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요.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요. 이렇게 쉐도잉 하듯이 말로 입으로 막 따라 해보세요. 혹은 교수님의 말투를 따라 하기도 하고 혹은 교수님이 손을 움직이시거나 몸에 어떤 동작을 하면요. 그것들도 따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나름 재밌고요. 이거 열심히 연습하면요. 교수님 성대모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개인기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여러분 어떻게든 수동적이 되지 않도록 자꾸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녹화된 영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녹화된 영상에 그 영상 속에 있는 교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교수님들도 그걸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학교의 LMS 시스템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댓글을 달 수 있게도 해놨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토론방을 열어서 그 토론방 안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또 해놨죠. 여러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교수님에게 이메일도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교수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중하게 아주 잘 이메일을 보내셔야겠죠? 그런데 원래 교수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에 다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의 본전을 찾는다고 막 학교 와가지고 막 배터리도 충전해가고 학교 와서 정수기에 물 떠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교수님에게 많이 얻어 가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줌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할 때도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적을 잘 받는 학교의 선배들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 볼 거예요.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학점을 잘 맞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꼭 맨 앞에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대체로 성적 잘 맞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수업의 앞자리 쪽에 앉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대면 수업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면 수업에서 왜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맞는 애들이 왜 앞에 앉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앞자리가 교수님이랑 상호작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수님이랑 아이 컨택하고 질문하고 반응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반응하고 그러면요. 교수님의 눈에 들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요. 교수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중에 학점을 주고 점수를 주고 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교수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에게 A-를 주든 혹은 A0를 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B-를 주든 B0를 주든 B+를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대평가 안에서는요. 어느 정도 등급 간 제약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 안에서는요.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자율성이 있어요. 주고 싶은 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고 열심히 반응하고 그러면 나중에 성적을 줄 때 좀 잘 주고 싶어집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온라인 줌 수업인데 어떻게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줌에서요 여러분 열심히 반응을 좀 해보세요. 제가 교수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교수들이 어떠냐면요. 줌에서 수업하면요 엄청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학생들의 반응이 없어요. 얘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하면 이게 잘 캐치가 되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선 잘 캐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농담을 해도요 학생들이 대체로 마이크를 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그것도 사실 감이 안 와요.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줌 수업에서요 학생이 열심히 반응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를 켜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약간 밝은 얼굴로 고개를 이렇게 보이게 끄덕끄덕거리고 혹은 뭐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뭐 알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요 교수님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줌에서 또 마이크를 켜고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요 학생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할 경우요 여러분들 정말 교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는 요령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은요 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진짜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대충 보면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씻지도 않고 그냥 잠옷 차림에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듣느냐면요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사정에 맞추세요. 그러나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수업이랑 비슷하게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에 듣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듣는 것보다는요 수업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짜고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듣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짧게 이렇게 듣는 버릇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조금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요 최소한 씻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화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옷을 잘 차려입고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적절한 옷을 입고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 킹스맨 기억이 나시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가요. 우리의 행동에, 우리 마음 자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잘 씻고요. 그리고 잠옷 차림 이런 거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근처 도서관에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 요 정도는 그래도 입어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요. 몰아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이 비대면 수업을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수업을 막 몰아서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아파요. 근데 한 대만 맞는 게 아니라 7대, 8대 맞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죠? 데미지가 얼마나 더 많이 쌓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미지가 쌓여요. 근데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온라인 수업 하나 들으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지겹죠?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지겨운데 이렇게 지겨운 온라인 수업을 7개, 8개 막 몰아서 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몰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듯이 시간표를 짜세요. 온라인 수업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어떤 거냐면요. 멀티태스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할 때 계속 그런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수업창을 띄워놓고 다른 걸 하나 또 띄워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띄워놓든 게임을 띄워놓든 아니면 뭐 다른 블로그나 SNS를 띄워놓든 뭔가를 같이 하면서 비대면 수업을 듣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안 좋아요. 사실 우리의 두뇌는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우리 두뇌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두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한 가지 일과 또 한 가지 일을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밖에 안 돼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뭔가를 띄워놓고 이것을 같이 본다. 나는 두 가지를 멀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의 주의가 여기에 쏠렸다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여기에 쏠렸다가 혹은 여기에 쏠렸다가 여기에 쏠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의가 빠르게 전환되는 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요. 이 뇌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IQ가 한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는요. 가급적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전화기 이런 거는요. 다 비행기 모드 이런 거 해놓고 다 꺼버리세요. 네, 다 꺼버리고요. 절대로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듣는 창 이외에 다른 건 절대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 전화기에 넣어놓고 아예 잠궈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멀티태스킹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짧은 요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듣게 될 이 대학의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우리가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대면 수업의 약점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지 그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대학의 예비 신입생들로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학 수업도 이제 지루한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된대요. 너무너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학 수업은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 이야기만 해도요. 하나의 주제로 잡아가지고 한 1시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대학 수업은요.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누가 공부를 떠먹여주고 그러지도 않아요. 스스로 자료도 찾고 과제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 수업이 또 힘든 게 어떤 거냐면요. 교수님마다 과목마다 다 달라요. 교수님들이 원하고 요구하고 어떤 과목에서 성적을 잘 맞고 하는 법이요. 과목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고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행인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수능도 공부하고 대입을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 그거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요. 대학에서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시 때 공부했던 거 한 절반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과, 수석, 과탑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입시와 수능을 잘 마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대학교 공부 역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고 수업 들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대면 수업에서의 팁 있죠? 이런 것들 잘 사용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학점과 성적도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마음에 먹고 있는 모든 꿈들, 계획들, 소원들, 이 대학에서의 공부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여러분도 고생 많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곳에서 또 좋은 일로 서로 웃으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